이충원 연구원과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뭐 우리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뭐 백신 관련주 얘기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뭐 어쨌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까?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네. 뭐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백신 관련주 전반에 좀뭐 어떤 모멘텀이 될까요? 뭐 어떻게 개별 이슈로 봐야 될까요? 오늘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약간 좀 실망 매물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연구 개발까지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딱 전환이 됐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군에 대해서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했고, 일부가 이번 주에 도착한다라는 또 뉴스도 제가 방금 방송하기 전에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주말간에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코멘트를 보게 되면은 되게 조금 경계하는 그런 분석글이 많았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맺은 계약이 이제 DP 완제 의약품에 대한 계약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렇게 원료를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에 넣고 이제 밀봉을 하는 거를 이제 보통 DP라고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업계에서.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수익성이 생각보다 이게 낮다라는 거의 얘기가, 없겠네요, 진짜.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국내에 한정하면은 그 원료를 모더나에서 받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DP 처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녹십자가 이제 유통을 한다라고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를 봤었는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근데 mRNA, 모더나, 화이자, 네.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일제히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mRNA 관련주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세게 이끌어왔던 이현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 12%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서린바이오도 12%, ST팜도 오늘 11%, 진한생명과학,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8에서 10%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더나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거는 녹십자, AB프로바이오, 뭐 엔투텍, 파미셀 등이 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 오늘 5%, AB프로바이오도 오늘 7.7%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 관련주들도 같이 좀 동반 하락하는데요. KPS 생명과학이 오늘 9.6%, 우리 약품도 6.7%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네. 지금 상황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됐다, 오히려 새로운 뉴스가 됐다라고 결과론적이지만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단기적인 상승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정말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보통 그동안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게 이현제약 같은 종목, 네. 그리고 뭐 아이진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이게 모멘텀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저는 투자 성향이 이런 종목에 손이 잘 못 나가는 성격이라서, 네. 혹시 저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매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한 어떻게 모멘텀이 급 반전돼가지고 새로운 뉴스들을 시장에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큰 의제가 나왔고 지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오히려 뭐 기간 조정 쪽으로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와중에 이 안에서 뭐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종목을 뭐 뽑을 수는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을 제가 방금 모더나라 그리고 화이자랑 mRNA에서는 저는 좀 꼽기가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백신이 잘 되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백신이 잘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거,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귀결되는 쪽으로 보자면은, 사실 그 힌트는 지난주에 이제 신구님이 저한테 힌트를 주셨는데요. 바로 백신 여건이라고. 여건 관련해서? 네,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국내 1위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1위 업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유명해졌던 게 지난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마스크가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는 약국에 줄 서서 5개씩 네. 이렇게 샀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실시간 공공 마스크가 어떤 약국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되게 유명해진 회사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뭐 굿닥이라던가 바비톡, 메디잡이라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업계에서 지금 좀 유망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모바일 여권 서비스인 굿닥 패스를 출시되면서 백신 여권 관련주, 뭐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아이크래프트라던가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결국은 백신이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미 제주도는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결국은 해외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이런 여건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런 테마의 실적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가 2019년 매출액이 이제 683억 원에서 지난해 한 770억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 36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 1,700억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백신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수록 지금은 좀 잠잠한 백신 여건에 대한 정부의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3월 이후에 2달 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상승의 여건이 결국은 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백신 여건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으면은 그게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다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백신 여건 관련해서 종목 중에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도 하나 있잖아요. 상승 네. 이후에 지금 살짝 쉬어가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라운시큐어도 라운시큐어도 있고, 있고, 네. 아이크래프트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고르지 않은 이유는 이게 좀 정치 테마주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더 예전에 사실 대장주는 아이크래프트가 맞았거든요. 근데 네. 약간 좀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고 난 진짜 대장주만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이 맞는데 정말 온전하게 백신 여건에 관련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케어레스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대장주가 그 다음에 후속 상승기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무래도 좀 백신 여건을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오히려 그런 정치 테마가 오히려 상승의 여건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 부분은 정치 테마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서 종목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 네. 지금 일단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아직 얘기 나온 건 없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어떻게 되더라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원료 의약품 쪽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보고 계세요? 사실 원료 의약품이 지금까지 대장주는 ST팜이 정말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원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거의 20위권까지 안에 들어왔던 이 ST팜이라는 종목이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상황인데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뭐 파생이 될 수 있는 게 뭐 치료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백신에 대한 원료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의 투심의 상황이 결국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피가 지금 0.37%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1.5%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두 지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바이오 관련주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피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케어랩스 매매 전략 들어보죠. 네, 케어랩스 종목은 뭐 지금 뭐 그렇게 레포트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3,500원 수준까지도 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2달 동안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은 이게 또 단점이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정부에서 이 백신 여건에 대한 입법이 통과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됐을 때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서 좀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한 9,000원 수준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수 캐스터 연결해서 그럼 특징주 추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주가지수를 비롯해 대만 가권지수, 상해 종합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위치한 가운데 우리 증시만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여전히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여전히 0.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별로 현재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먼저 수급 종목으로는 LG U+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에 반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LG U+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무려 1,100억 원가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금투에서 통신주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LG U+에 대해선 향후 2년간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을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오늘 수급도 견조하면서 주가도 1.7%대, 오후에도 견조한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체크해보시죠. 넷플릭스가 최근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넷플릭스가 애플 아케이드와 같은 형태로 게임 부문을 시작해서 향후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장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했고 로블록스가 8%가량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AR, VR 기기, OLED 제조 장비 생산 업체, 선익 시스템, 한비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종목 광고주 하나 챙겨봐야겠습니다. EM넷인데요. 최근 광고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노션, 제일기획, 견조한 수급 속 주춤했던 이노션의 주가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에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의 채널에만 광고를 게재했다면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는 구독자가 이제 1명만 있어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거고 관련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EM넷이라는 기업도 디지털 광고 기업인데요. EM넷의 일본 법인이 손정희 회장, 이 소프트뱅크와 자본 제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EM넷 일본 법인의 일대 주주는 소프트뱅크가 되는 거겠죠. 호재 인식 속에 주가는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투의 하나금융지주 관련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업종 내 주도주 지위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목표가 6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단에서는 높은 매력을 자랑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2분기에도 님 개선이 동종 업종 내에서 가장 큰 폭을 자랑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오후에도 주가 1.7%가량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4종목 꼽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까도 언급을 이제 이상로 대표님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게 1,700조 원 규모의 신대륙 메타버스가 열린다, 뭐 대학교 축제를 메타버스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선익 시스템이 상승을 하고 그 아래로 이제 한비소프트라던가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가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오늘 미국장에서 로블록스도 최근에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에서 선익 시스템이 혹시나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하고 조정 국면인 시장에서 이런 새로운 테마가 나타났다는 거는 좀 단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종목, 좋은 종목급 제안까지 잘 들어봤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